허풍 할아버지가 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괴짜스럽고 허풍만 떤다는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이죠. 채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늦은 오후 동네 경로당 앞 평상에서 72세 박만수 할아버지가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왼쪽 어깨는 미묘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오래된 상처의 흔적이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야, 박서방. 또 그 군대 이야기 할 거야? 옆 평상에 앉은 70대 할머니가 짜증스런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만수 할아버지는 막걸리 잔을 내려놓으며 헛기침을 했다. 아니, 진짜 내가 군대에서. 에이, 또 시작이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만수 할아버지는 혼자 남겨진 평상에서 막걸리 잔을 돌리며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해질 무렵 만수 할아버지는 낡은 운동화를 질질 끌며 집으로 향했다. 대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집안에서는 아들 부부와 고등학생 손자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또 술 드시고 오셨네. 며느리 영희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새어 나왔다. 만수 할아버지는 문고리를 잡은 손을 잠시 머뭇거렸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 성호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의 표정에는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 또 경로당에서 군대 이야기 하셨죠? 그게 아니라 옆집 아주머니가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또 허풍 떨었다고. 만수 할아버지는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구부러진 등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손자 민준이 책상에서 고개를 돌리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요. 거짓말 그만하세요. 만수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떨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의 방은 단조로웠다. 낡은 이불과 작은 책상, 그리고 오래된 옷장이 전부였다. 만수 할아버지는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조용히 열었다. 낡은 사진들과 편지들 사이로 작은 나무 상자가 보였다. 그는 그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뚜껑을 천천히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훈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태극무공 훈장. 그 옆에는 색이 바랜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다. 20대 초반의 젊은 부사관이 전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만수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며 눈을 감았다. 며칠 후 아침 동네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만수 할아버지도 호기심에 이끌려 천천히 다가갔다. 게시판에는 커다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6.25 전쟁 70주년 참전용사 추모 행사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오, 이거 좋은 행사네. 한 아주머니가 포스터를 가리키며 감탄했다. 만수 할아버지는 포스터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다. 행사 일정과 장소, 그리고 참전용사분들의 참석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집에 돌아온 만수 할아버지는 저녁 식사 중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번 주말에 참전용사 추모 행사가 있던데. 숟가락 소리가 멈췄다. 아들 성호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설마 거기 가시려고요? 한번 가보고 싶어서. 며느리 영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진짜 참전용사들이 오시는 자리인데. 나도 참전용사야.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등이 더욱 구부러져 보였다. 행사 당일 만수 할아버지는 혼자 낡은 정장을 꺼내 입었다. 오래된 양복이지만 정성스럽게 다림질이 되어 있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그는 잠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시민회관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고 화환들이 무대 주변을 장식하고 있었다. 만수 할아버지는 뒤쪽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의 시선은 무대를 향해 있었지만 마음은 7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만수야.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만수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지팡이를 짚고 있는 70대 후반의 노인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만수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김 상사님? 그래, 맞아. 박만수 부사관. 너 정말 살아있구나. 김 상사는 지팡이에 의지하며 만수 할아버지 옆자리에 앉았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갔다. 나는 너가 죽은 줄 알았어. 그때 적진에 들어간 후로 소식이 없어서. 김 상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다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요. 뭔 소리야? 너 때문에 우리 연대 포로 300여 명이 살아 돌아온 거 아니야. 김 상사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행사 진행 요원이 다가왔다. 혹시 참전용사 분이신가요? 김 상사가 만수 할아버지를 가리켰다.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박만수 부사관이야. 1951년 춘천 전투에서. 진행 요원의 눈이 커졌다. 그는 급히 다른 관계자들을 불러 모았다. 순식간에 만수 할아버지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정말 박만수 부사관님이세요? 한 중년 남성이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6.25 전쟁 연구자였다. 선생님 이야기는 전쟁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연소 부사관으로서 적진 침투 작전을 성공시키신. 만수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그냥. 김 상사가 지팡이를 바닥에 탁 치며 말했다. 뭐가 아니야? 너 혼자 적진에 들어가서 우리 포로들 위치를 파악하고 탈출로를 만들어준 거 잊었어? 태극무 공훈장 받은 거 기억 안 나?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만수 할아버지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행사 주최 측에서 급히 상황을 정리했다. 만수 할아버지는 무대로 모셔졌고 사회자가 그의 공훈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했다. 박만수 할아버지께서는 1951년 춘천 전투에서 홀로 적진에 침투하여 포로 300여 명의 위치를 파악하고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순간 뒤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손자 민준이가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학교 과제로 행사를 취재하러 왔다가 우연히 할아버지를 발견한 것이었다. 민준이의 얼굴에는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교차했다. 무대 위에 만수 할아버지는 마이크를 잡은 채 말문이 막혔다. 그의 시선이 손자와 마주쳤다. 70년간 품고 있던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동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나이는 어렸지만 우리나라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객석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다. 김 상사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껏 박수를 쳤다. 행사가 끝난 후 민준이는 할아버지에게 달려왔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만수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자랑만 하는 줄 알았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영웅이셨구나.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꽉 껴안았다. 그 순간 만수 할아버지의 70년 묵은 한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만수 할아버지를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 성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며느리 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렸다. 만수 할아버지는 그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나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한 게 잘못이었어. 그날 밤 만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민준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할아버지, 그 훈장 보여주세요. 만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나무 상자를 가져왔다. 상자를 열자 태극무 공훈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그 훈장을 바라봤다. 와, 진짜네요. 민준이가 감탄하며 중얼거렸다. 만수 할아버지는 훈장을 손에 들고 7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는 무서웠어. 하지만 동료들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지. 아들 성호가 아버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제야 그 어깨가 왜 기울어져 있는지 알 것 같았다. 며칠 후 동네 경로당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평소 만수 할아버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박서방, 그 이야기 좀 더 들려주세요. 진짜 영웅이 따로 있었네요. 만수 할아버지는 막걸리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웃었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다. 의심과 조롱 대신 경애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때 일은 자랑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저녁 무렵 만수 할아버지는 혼자 집 뒤편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7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온 기억들이 이제는 가족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할아버지, 뒤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저 할아버지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영웅 할아버지가 있다고. 만수 할아버지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영웅은 아니야, 민준아.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뿐이지. 그게 영웅이에요, 할아버지. 민준이의 말에 만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노을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그날 밤 만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7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자유로워진 느낌이었다. 진짜 영웅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우리의 진짜 모습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다. 창밖으로는 태극기가 바람에 살랑살랑 펄럭이고 있었다. 그 태극기 아래서 한 할아버지의 70년 묵은 이야기가 마침내 세상에 그 진가를 드러낸 것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